방송에서는 한국이 군사대국을 향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한국 군사력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한국 군사력 증강 소식에 깜짝 놀라며 자위대 강화와 함께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올해 한국에서 국내 최초 잠수함을 주제로 한 액션 영화인 강철비 2가 개봉되었으며 우리나라 해군력에 대한 진위 여부를 주제로 아주 핫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군사력은 과연 세계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관련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우리나라 군은 2025년까지 국방비에 300조를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으며 역대 어떠한 정권보다도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인터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군이 야수 모두 돌변했다고 소개를 하며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들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군사력을 강화를 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와 한반도에서 북한과 긴장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며 북한의 핵위협을 비롯하여 주변에 마주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은 높은 경제력을 바탕에 두고 최첨단 군사장비를 갖추려 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 적에 대한 개념이 2018년부터 달라졌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는 개념 확장을 하였다. 쉽게 말해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 어떤 누구라도 우리나라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언제든지 한국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며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강력해질수록 동북아시아 주변 강대국들이 긴장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 군의 독침 전략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독침 전략이란 러시아, 중국, 일본, 과 같은 군사 강대국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적어도 상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곳을 타격해 제대로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전략이다. 우리와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이긴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상대 나라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독침 전략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무기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 현무 시리즈가 있기 때문이다. 요격을 방지하기 위해 회피 기동을 하는 이스칸다르급은 이미 우리나라가 개발하여 작전에 배치되어 있다. 최근 이에 더해 재래식 무기 중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4 개발 성공 판정을 받았으며 실전 배치를 코앞에 두고 있다. 현무-4는 지하 100m에 있는 북한 요새도 파괴할 만큼 강력하고 탄도 중량 2톤에 800km까지 날아가며 종말 단계에서의 속도는 무려 마하 10인. 엄청난 무기이다. 현무-4의 위력은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으며 탄도 중량 2톤까지 합쳐진다면 그 파괴력은 전술핵에 버금가는 무기라는 것이다. 이런 괴물 같은 미사일이 머지않아 대량으로 생산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러, 중, 일 모두 웬만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현무-4를 요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요격 회피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거리 800km 미사일을 그 어떤 나라도 막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하듯 중국이 한국의 현무-4 미사일 개발에 더 크게 놀라하고 일본은 자위대 강화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무기체계로는 해군 전력이라 할 수도 있겠다. 그 중에서도 잠수함 전력이다. 2015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하였고 잠수함 전력 강국 중 하나가 되었다. 잠수함 전력은 전쟁의 승패가 좌우할 수 있다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전력이며 공격 무기로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이다. 1997년에 진행되었던 해외 연합훈련을 시작으로 박영과 이종무함 그리고 장보고함 등 우리나라 잠수함의 활약도는 미국, 아시아, 태평양의 첨가국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가상 전투에서 미 해군 원자력 잠수함 13척을 전멸시키고 15만 톤급 군함을 격침은
물론 함정의 함교와 기관실을 정확하게 타격을 가하기도 했다. 자유공방전에서도 우리나라 잠수함의 운용 능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당대 최고의 함대를 모두 격침시켰으며 그중 신의 방패라 불리는 미 해군의 이지스함까지 격침시키며 참가국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한 몸에 받았다고 한다. 미 해군의 존 알렉산더 중장은 우리나라의 잠수함을 찾기 위하여 항공전력까지 동원하여 수색을 했지만 결국은 탐지해내지 못했으며 탐지를 못했기 때문에 13척이나 격침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운용 능력에 의해 훈련이 초토화되자 2010년부터는 림팩 훈련에 우리나라 잠수함은 공격 작전은 하지 않고 수색과 정찰만 맡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동맹국들의 연합훈련을 하는 목적으로 우리나라 잠수함이 단독으로 상대 진영을 초토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는 훈련을 하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변경이 되었다고 한다. 잠수함 개발 역사 100년인 영국과 독일 그리고 러시아보다 한참 뒤늦은 1983년에서야 한국은 처음 잠수정을 개발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200톤 급 미만의 돌고래함이었다. 무기도 싣지 못하는 잠수정에 불과하였지만 4년 뒤인 1987년 독일의 기술을 빌려 1200톤 급 잠수함을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건조 모든 제조 과정을 이루었으며 10년 뒤 2018년 9월에는 독자 설계로 3000톤 급 장보고 -3 도산한 창호함을 진수하여 세계 12번째 잠수함 제작국이 되었다. 현재 한국은 3000톤 급 또 하나 창호급 1에서 3번 함이 이미 건조되었거나 건조 중이며 3000에서 4000톤 급 잠수함 9척 개발 목표를 하고 있다. 이 중에 3척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산한 창호 배치 3.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최근 2021년에서 2025년까지 300조의 국방비 투입과 100조 전력 증강 비용을 사용하여 국방력.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미 정부는 미 동맹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매우 중요하다며 언급을 하였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 잠수함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힌 것은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위와 같이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된다면 최소 25년 동안 연료 재보급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며 물 위로 부상하는 일도 없이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보다 정항했을 때의 속도가 3배 정도 빠른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수중에서의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기에 2000톤급 이하에서는 불가능했었던 수직 발사대의 설치와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며 사정거리에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을 강력하게 저지할 수 있으며 SLBM을 장착한 북한 잠수함을 오랜 시간 동안 감시할 수도 있고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 시사전 타격이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의 핵 억지와 동북아시아 주변국 경제 효과도 톡톡히 발휘하여 힘의 균형추 역할과 동시에 독도 그리고 이어도 방어에 대하여 한층 외교력 행사가 커지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수함 제작 기술 수준은 독일과 러시아를 경쟁 상대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 수주를 따내는 등으로 세계 5위 잠수함 수출국으로서 우뚝 섰다. 기술 국가의 저력이 이제 방위산업까지 선도하는 시대가 온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발전할수록 전 세계에 미치는 한국의